안녕하세요. 홍공하는 새아이 공부 이야기. 홍공을 한다면 수학적 문해력을 높이자. 제 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왜 중요한가?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라면 쉽게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겁니다. 그냥 개념서만 학습을 해도 시중에 있는 심한 문제를 잘 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같으면 숨마쿰 나요대 같은 걸 하나 학습을 했는데 블랙라벨이나 A급 이런 문제를 큰 오더 없이 잘 풀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란 건 여러 개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결합했을 때 그걸 잘 추론해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좋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떻게 보면 아이가 쉽게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개념서 풀고 또 개념서를 2번 풀고 3번 풀고 그 다음에 또 유형서 풀고 또 준심화서 풀고 심화서도 풀고 몇 권 풀고 그러면 굉장히 여러 권을 푸는데요. 그 여러 권을 안 풀어도 개념서랑 심화서만 풀어도 그 안에 유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수학적 문제 해결력으로 쭉쭉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은 더 이 심화력이 높아지면 이제 저학년에 심화를 안 했던 것들도 예를 들면 개념만 했던 것들도 심화 능력으로 그냥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추론 능력이라든지 사고 능력이 논리적인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이제 수학적 문제 해결을 높이냐? 뭐 저희의 새 경험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국어 문해력이 높아야 됩니다. 지난번 1편, 2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애들도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는 문해력만 높으면 초등학교 수학은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적 그 문제 해결력을 그러면 또 별도적으로 어떻게 높여야 되냐? 중3 아이 같은 경우 약간의 그런 방법을 좀 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블랙라벨 스텝 3를 아주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답이 많다. 그럼 그걸 그냥 블랙라벨 스텝 1, 2는 그냥 매일 조금씩 풀고 좀 많은 조금 양을 좀 하루에 20개를 푼다다. 그러면 그냥 스텝 3만 하루에 한 개씩만 푸는 겁니다. 여러 번, 한 세네 번 그 문제를 한 문제를 풀어봐서 그 중에 가장 자기 생각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답을 쓰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좀 잘 모르겠다. 그럼 다음날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문제를 그냥 좀 여러 번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그 문제집 전체를 다 풀어라.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연습을 자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애가 사고력이 높아집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추론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논리 정연하게 풀어내는 방법만 기틀 잡아놓으면 수학적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수학은 많은 문제를 풀어야 잘하게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반대 성향입니다. 수학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냥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를 꾸준히 조금씩 풀어가면 자연스럽게 수학적 문제 해결력으로 나머지 어떤 아이들이 많이 연습하는 엄청나게 많은 집들을 쉽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높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홍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 엄청난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학습을 그 방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 집은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그런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개념설 올리에서를 쓰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수학 정석 실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책 보고 바로 얘들이 이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되게 중학교는 EBS 누런 인강을 개념을 참조하고요. 고등학교는 수학의 정석의 그 시중 인강 교재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유튜브에 그 개념 강의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는 수학 정석 실력으로 나가고 있고 중학교는 원리 해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 해설을 중학교 같은 거 딱 보면 그 다음에 블랙라벨 A급 문제를 그렇게 연속으로 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슈퍼 수학이라고 하는 건 요건 아까 했지만 수학적 문제 해결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하루에 처음에는 한 문제만 풀어봅니다. 그래서 큰 오답 없이 잘 푼다. 그럼 이제 한 3개 정도 풉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일 3개 정도 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저 3개를 풀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한 6개 정도 풀고 이렇게 해서 한 장을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진행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애들이 대부분 이제 밑에 오답 이게 그 틀린 개수가 나있는데요. 되게 이제 처음 배울 때 원리해설 같은 경우는 처음 배우니까 한 5개 정도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처음 바로 이제 블랙라벨을 원리해설의 주중에 풀면 주말에 블랙라벨 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나 2단계 정도. 3단계는 이제 원리해설 다 끝나면 풀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풀면 좀 블랙라벨 좀 오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원리해설 다 끝나고 블랙라벨 풀게 되면 그때는 오답이 확실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 문제집에서 이게 이제 A급으로 갈 때는 거의 오답이 없고요. 근데 원리해설과 블랙라벨 수준에서는 좀 오답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집중해도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정도 틀릴 때가 있으면 그때 좀 더 꼼꼼히 하도록 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반적으로 한 3개월에 지금 현재 중학교 한 과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원래 초6 아이는 굳이 이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원리해설 다 끝나면 블랙라벨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1 아이 같은 경우는 원리해설 끝날 때 블랙라벨 같이 풉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1 아이는 3학년 1학기까지는 1단계는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상 실력 점수를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럼 3학년 2학기는 왜 안 하냐면, 그 수상의 원회 방정식 나갈 때 수원, 그때 3학년 2학기 걸 합니다. 왜냐면 3학년 2학기 원회 성질과 수상의 원회 방정식이 좀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원의 성질이 기본이면 수상의 원의 방정식이 아니면 심화라는 개념이 좀 더 강한 느낌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배운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수상의 3-1에 있는 삼각비는 수원을 배울 때도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게 배운 게 낫지 개별적으로 이걸 배우고 또 다음에 또 이걸 배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3-1까지 배우고 바로 그냥 수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중학교 내신 기간일 때는 센을 풉니다. 다른 문제는 일체 안 풀고요. 오직 센만 한 2회독, 3회독을 해서 보고 시험을 봅니다. 그럼 왜 중학교 내신 할 때는 센만 푸냐? 학교 시험 대부분이요. 센 이상 수준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도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한두 문제를 얼마든지 애가 그 사고력으로 풀 수 있도록 문제 해결력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 정도 수준을 가지고 여러 번 트레이닝해서 빠르게 푸는 연습이 좀 돼야 되는 게 있어서 내신 기간에 센으로 풀고 있습니다. 고등과정은 지금 이제 큰애가 하고 있는데요. 큰애가 지금
수학 정석 처음에 할 때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과정을 지금 현재 위에 지금 밑에 애들처럼 뭐 올리에서 이렇게 블랙라벨 A급 이렇게 하지를 못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그때 당시 중1 한 7월 달까지도 그 중학교 1학기, 1학기 개념서도 사실 거의 막 오답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중3 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때 좀, 어, 그때 좀 많이 여러 개 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리에서 풀고 일품 하나 더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일품 풀고 블랙라벨 풀고 A급 풀고 이렇게 좀 많이 풀었던 것 같고요. 그 대신 수포 수학도 일부 1학년 거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돌았을 때는 2학년 1학기 거 2학년 2학기까지도 이렇게 풀고 3학년 1학기 것은 올리에서만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수학 정석을 들어갔어요. 예, 그때 저희가 수학 정석을 들었던 게 2학년 5월달인가 6월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좀 많이 늦어서 어떻든 뭐 어느 정도는 좀 배우고 가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선행을 너무 안 하고 가면 좀 이게 아이가 고등학교 때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3학년 1학기 개념서만 하고 수학 정서를 들어갔더니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처음에는 한 70에서 80% 정도 예, 정답이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 풀고 나서 바로 블랙라벨 풀었거든요. 그래서 한 80에서 80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학까지 또 끌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다음 블랙랩 또 풀어봤다 한 그때는 좀 많이 올라가 한 9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 1부터는 수학 정석도 거의 한 여기서 70에 80이 있는데 그게 한 85%에서 한 9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답률이요. 그리고 저기 블랙라벨이나 TOT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이제 오답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레벨 3 같은 경우 오답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것들을 좀 분류를 했거든요. 예, 하루에 한 개씩 푸는 거나 하루에 두 개씩 푸는 거 이렇게 했더니 이제 특히 TOT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문제집에서 뭐 수상하, 수원, 수투 이렇게까지 했을 때 거의 세 문제인가?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오답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3 아이는 제일 수학을 좀 풀었고요. 제일 수학 같은 경우는 본고사 문제집이거든요. 그래서 좀 풀었고 지금 뭐 시중 엔제 중에 샤임미라고 있습니다. 수원 수투 엔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뭐 시중에 있는 엔제 중에 가장 좀 난이도 높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고 있고 뭐 아이 말로는 좀 한 40번대여서 굉장히 샤임미 같은 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틀렸다 해서 근데 하루에 양을 보니까 너무 많이 풀었더라고요. 15개에서 20개 정도 풀었는데 특히 이제 틀린 부분에서 많이 풀었어요. 20문제를 하루에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양을 좀 줄여라. 그래서 하루에 10문제씩만 풀도록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답을 줄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3 아이는 지금 현재 지금 수학 정석 미적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강은 유튜브의 걸 이용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들어봤는데 예, 충분히 시중에 있는 뭐 다른 이게 유료보다 괜찮습니다. 저 그거랑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계속 수원 수투 엔제 쪽을 지금 현재 계속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더 사고력을 더 높이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중1 아이는 현재 수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엔젤을 좀 더 몇 개 더 풀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에 좀 사다가 풀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애들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계획이나 체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랑 경쟁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르치는 게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홍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문제 해, 그, 아니,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방법과 그 다음에 국어 독해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 제대로 높이면 어, 아이들이 공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좀 다른 학습 이렇게 보면 이게 가능할지 이게 좀 의구심이 될 텐데요.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되게 영재고 가는 애들을 보니까 되게 이런 학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념 배우고 바로 심화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화 개념서를 가지고 계속 심화서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고라면 학교 시험을 볼 때 좀 난이도 낮은 걸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애들도 많이 안 힘들어요. 처음 물론 할 땐 힘들어요. 그 심화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 단계가 올라갈 때. 근데 이거 올라갈 때는 국어 문해력만 충분히 받쳐주면 그리고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많이 너무 떨어진다. 그럼 한 문제씩 풀리세요, 하루에. 어려운 거 조금씩. 그리고 100% 맞을 필요 없어요, 처음엔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개념으로 그냥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트라이 해보고 틀렸네? 그럼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자꾸 틀렸네? 도저히 못 맞춰? 그럼 버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그렇게 해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면 한 6개월 가면 어느 정도 애가 이제 생각하는 연습이 돼요. 모든 애들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 2년 전에는 저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까 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도 엄청 답답했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들이 너무 빨리 잘해요. 그럼 이제 고민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르쳐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하고 얼마나 또 많이 시키는 게 막 필요하나 이런 고민도 해요. 과연 공부를 잘해서 뭐 서울대를 가는 게 꼭 나와서 서울대 가서 서울대 나오는 게 인생이 뭐 다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너무 잘하는 것도 사실 때로는 뭐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최소한 이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애들과 비슷하게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맘먹고 막 선행 빼지도 마시고 천천히 하면서 문제 해결력만 높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심한 문제도 안 풀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는 블랙랩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많이 풀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고등도 수학 정석이랑 뭐 블랙라벨 요 정도만 정확히 이해하는 수준으로 쭉쭉 타고 올라가도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면 쉽게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문제 해결을 극대화하면 처음에는 매우 느립니다. 근데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 학습 속도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말 빨라집니다. 근데 저희도 수학에 그렇게 많이 매달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과외나 학원에서 배우는 아이들 진도와 비슷하거나 마음먹으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문제를 풀리고 막
이렇게 닭다라듯이 가지 마세요. 특히 이제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 할 때 유튜브에 보면 옛날 수학 가형을 문제를 푸는 애들이 이렇게 푸는 걸 이제 동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그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애들이 딱 문제를 대할 때 한참 고민을 먼저 해요. 그런 애들은. 그리고 식을 쓸 때 굉장히 짧게 문제를 딱 푼습니다. 그건 결국은 뭐냐면 머릿속으로 대부분 그 개념이나 조건들 다 분석을 하고 풀이 과정까지 다 먼저 설계를 다 머릿속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애들이. 근데 저희도 이제 세 애를 딱 봤더니 두 번째 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둘째 애가 사실은 수학을 좀 옛날부터 좀 괜찮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차이를 봤더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막 푸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머릿속으로 충분히 검산됐을 때는 그냥 쉽게 쉽게 문제를 쫙쫙쫙 푸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학습으로 좀 변경을 하려고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대부분 애들이 그렇습니다. 처음 문제 딱 보면 한참 쳐다만 봐요. 쳐다보는 거 놔두세요. 그냥 놔둬.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생각하는 능력이 조금씩 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부모들은 옆에 보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왜? 이 문제, 근접 문제 풀고 또 다른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재촉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애들은 어떻게 보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애가 타고난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부모의 마음이 급하거나 또 많이 풀어야지만 잘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능력이. 그 능력을 뭐 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일 때는 좀 시간을 충분히 줘서 한 문제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생각하는 연습. 이 연습만 하면 문제는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